인산 선생의 유년 시절. 아마 독자들 중에는 병 잘 고치는 지리산 도사, 돈 받지 않고 처방전을 내주는 함양 할아버지, 주겸을 개발한 도인 등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으리라. 그분이 바로 인산 김일훈 선생이다. 생전에 공식 교육기관에 다닌 적도, 그렇다고 누구에게 의술을 배운 적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았고, 병원에서 불치 판정을 받고 마지막으로 지리산에 찾아와 처방을 받아 목숨을 구한 사람들로부터 신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분이 선화한 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을 기리고, 많은 이들이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여 구려의 실화를 증언하고 있다. 먼 미국 땅 저명한 몇몇 의학자들도 선생의 저술을 교재로 공부하고 필자와 교류하고 있기도 한다. 심지어 시중에는 그분에 의해 약성이 밝혀진 주겸, 홍화씨, 황태, 유황오리, 둥글레차 등이 선생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필자의 저작물을 무단 발취하여 가짜까지도 진품으로 둔갑하여 날개 돋친 듯 판매되는 실정이다. 어쨌든 선생이 밝힌 의로는 그 학문적 체계나 임상에서의 성과 또한 동서고금의 어떤 의학자의 그것보다 조금도 못할 게 없으며 언젠가 뜻있는 이들의 노력에 의해 현대병 퇴치의 대안의학으로 분명하게 자리매김될 것이다. 독자들은 그의 한 발 앞서 인산의학의 일각을 접하게 되는 셈이다. 유해가에서 자라다. 한학자이자 한의학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인산 김일훈 선생은 1909년 3월 25일 음력 함경남도 홍원군 용면에서 아버지 김경참과 어머니 강릉유씨 사이의 7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적의 이름은 운용이었는데 태어날 적의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꿈에 구름 속에서 신용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하여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옛 우리나라에서는 학문, 유학을 하며 의술을 펴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를 유의가라 하였다. 전통 유의가에서 태어난 선생은 4에서 5세 무렵 누나가 당시 유의로 이름을 날리던 할아버지 면섭으로부터 한글을 배우는 것을 보고 어깨너머로 한글을 깨우친다. 그 뒤 역시 별도의 지도를 받지 않은 채 옥편을 외우고 한글본과 한문본 춘향전을 각각 독파하고 이어 한문본 명사신비, 충렬전, 삼국지, 당시, 두시, 강의자전 등을 차례로 독파했다고 전해진다. 유년 시절의 구려 신화. 선생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7살 때부터 세상의 이치와 만물의 약리를 깨우쳐 병명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웃의 숱한 난치병 환자들을 구려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귀신 붙은 아이로 따돌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선생의 행적에 관한 수많은 일화가 전해지나 선생의 일대기를 기록한 소설병 주는 별, 약 주는 별 참조, 각설하고 몇 장면만 소개한다. 선생의 회고에 이런 내용이 있다. 동네 사람을 만나 어쩌다 그 사람의 속이 보이길래 뱃속에 병이 있구나. 부모의 나쁜 피를 받아 10세 안에 죽겠구나 하는 말들을 해줬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귀신 붙은 애라거나 재앙을 부를 아이라고 그러면서 멀리하는 거야. 그게 7, 8살 때지. 그때부터 인간이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대. 한때는 동네 노인들이 서양의 천문학을 예찬하는 것을 보고 이에 비판론을 제기하여 무리를 빚기도 했다. 서양의 천문학은 망원경 등 관측기기의 발달에 비례하는 극히 편협된 것으로 전 우주를 빠짐없이 관하고 그것을 토대로 쓰여진 글이 아니므로 결코 온전한 천문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로부터 호된 꾸지람만 들었다. 이때 선생은 자신의 뇌리에 비치는 우주의 온갖 현상과 시공을 초월하여 보이는 과거사, 미래사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에게 도무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8세 때에는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른 명태, 속초 황태, 5마리를 다려 먹이도록 할아버지에게 알려 그대로 한 결과 후유증 없이 치료되기도 하였다. 동네 아이 중 같은 또래의 어느 아이가 부족증, 폐암의 일종, 우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아이를 유인하여 땅벌 둥지 근처로 데리고 가서 벌집을 쑤셔서 수백 마리의 벌에게 쏘이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부족증 환자에게는 까치독사 한 마리를 잡아다가 엄지손가락을 물게 하는 방법을 써서 부작용 없이 완치시켰다. 9세 때에는 할아버지가 대나무통 속에 천일염을 넣고 구워서 그것을 이용해 양치질도 하고 눈도 씻고 약이 된다며 그대로 삼키기도 하는 것을 보고 9번 반복해서 구워야 하고 또 9번째 구울 때는 송진, 관솔 등으로 화력을 돋구어 소금을 용해시켜야만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과 원리를 할아버지께 설명하였다. 이로써 조상대대로 이어져 오던 약소금의 제조 방법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당시까지 전해지던 약소금 제조 방법은 장작불에 한두 번 구워서 사용하거나 겹불에 구웠었는데 그렇게 하여 쓸 경우 고치기 어려운 병에 대한 양리적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한 냄새도 나무로 우주의 원리에 따른 지혜로운 제조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하면 소금 속 독극물의 완벽한 제거와 천상태백성의 신철분, 대나무, 소나무, 황토 중의 묘약 합성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것이 곧 오늘날 주겸이라 불리는 것이다. 직관으로 만물의 이치 터득. 이처럼 선생이 어려서부터 만물의 이치를 자연스레 터득하여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자 그것이 집안의 걱정거리로 등장하였다. 특히 할아버지 김면섭은 손자가 신동이라는 소문이 퍼져 일제치하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재주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엄히 지시하였다. 이처럼 선생의 학문과 의술은 생이지치, 즉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자연스레 터득한 바로 그것이었다. 이를 두고 선생은 생전에 직관으로 얻어진 자연적인 깨달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와 같은 선생의 어린 시절의 행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인의 논리체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생의 의로는 대부분 동서고금의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신의 독특한 처방으로 70여 년간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동양학이나 한의학에 통달한 학자가 보아도 심호강대하며 빈틈없는 논리적 정확성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신의 편협한 안목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면 이 또한 꾸며낸 이야기로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